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2020년 9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를 기다려왔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다려왔던 학생들에게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 것이며, 당장 2021학년도 수능이겠죠. 그게 어떻게 출제될지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들 중에 이제 중등부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이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어떤 시사점을 가져야 할 것인지,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둬야 할 것인지를 집중해서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간단히 말하면은요,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중1도 포함이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시험을 보면서 이게 예비 중1,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 수준도 높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앞으로 3년, 4년간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분석하면서 시사점들을 하나씩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학인데요, 여러분들. 기존의 문학이라는 거는 2010년대 초중반부터 한 2, 3년 전까지죠. 수능의 문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문학작품의 분석이었어요. 특히나 EBS 연계가 들어가면서부터는요, 여러분들 크게 분석조차도 필요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EBS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열심히 공부하면 현대시 한 편, 보통 여러분 수능에 뭐뭐 나오는지 알죠? 현대 소설이 한 편 나오고요. 현대시가 2편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이 한 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가 한 편에서 2편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딱 현대시 한 편만 제외한다면 전부 다 EBS에 수록된 작품들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EBS에 나와 있는 문학작품만 열심히 공부한다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 작년부터의 변화고, 그 다음에 2021년 예비고사라고 얼마 전에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이제 학생들이 본 건 아니고 교육부에서 앞으로의 수능은 이렇게 변화할 거야 라는 걸 보여준 것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앞에 있는 문제들을 잠깐 볼게요. 지금 가는 문학의 평론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대해서 그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 3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되게 유명한 작품, 윤선도의 만흥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적어도 20번 이상은 봤을 법한, 내신에는 너무나도 당연히 들어가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고등학생인데 윤선도의 만흥을 모른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즉 너무너무 쉬운 작품. 그 다음에 다가 이덕무라는 고전수필이에요. 우원이라고 하는 고전수필인데 크게 어렵지 않은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 이 38번부터 42번 요 세트가 이번 수능 9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나가 예전에는 그냥 독자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산과 물 사이 바위 아래에다가 띠집, 초가집을 짓는데, 그 모르는 남들, 그 뜻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거다, 비웃는다 하지만 어리석은 시골뜨기의 뜻에는 그것이, 즉 산과 물 사이 바위 아래 작은 초가집이 바로 내 분수인가 한다 라는 설명.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산과 물 사이 작은 초가집을 짓고 자연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수를 볼게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이시죠? 잔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봤어요. 술잔을 들고, 여러분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봤어요. 그랬는데 그리던 님이 와도 반가움이 이러할까? 그리던 님이 온다 하더라도 반가움이 이러할까? 자, 여러분, 내가 산을 봤는데 그 산을 봤을 때의 반가움과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님이 왔을 때의 반가움 중에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맞죠? 산을 봤을 때 반가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웃음도 없지만
그냥 좋구나. 뭐가 좋다? 산이 좋다는 뜻이죠. 그죠? 자, 세 번째, 제 삼수 해석만 다시 볼게요. 그냥 현대어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봤는데 그 먼 산을 바라보는 반가움과 즐거움이 그리던 님, 그리워하는 님이 왔을 때의 반가움보다 훨씬 더 크더라. 그러니 저 산과 나는 말이나 웃음을 나누지 않더라도 그냥 너무나 저게 좋구나. 지금 이거는 얘들아 잘 봐봐. 임과의 관계, 그리운 임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와 자연, 산으로 대표되는 자연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화자와 자연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할 줄 안다면 그 다음에 가작품은 뭐냐면요, 얘들아.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문학작품, 나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그냥 설명한 거예요. 총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보자. 문학작품의 의미가 생성된 양상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자기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합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사실 이 해석도 어렵기는 해요. 자, 문학작품을 만들어내면서 작가가 문학작품을 생성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첫째는 나의 내면을 문학작품으로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외부 세계를 문학작품으로 만드는 방법, 세 번째는 나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합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뭐 이런 설명이에요. 근데 이 설명과 나의 요 3번째 수를 합쳐가지고 무슨 문제를 지금 출제를 했냐면 볼까요? 39번 문제. 제가 봤을 때요, 여러분들, 이 39번 문제를 보고 학생들이 몹시 당황했을 거라고 봅니다. 고3 학생들이.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3번 선택지에 집중해 볼까요? 임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무의 의미를 부각하여. 맞죠? 임에 대한 반가움보다 산을 봤을 때 반가움이 더 크다면서요. 아까 금방 그랬잖아요. 3번째 삼수에서. 그죠? 그런데 부각해서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말도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런 말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에 대한 해석은 1, 2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 몇 개 좀 풀어보고 기출문제 좀 풀어본다고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산에 대한 반가움을 부각했대요. 그런데 그 부각을 통해서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감이 드러나더래요. 자, 여기서부터가 틀렸죠. 여러분, 이 작가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나는 산이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 것보다 산을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 이거예요. 그러면 나와 님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걸 지금 강조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나와 산 사이가 가깝다는 걸 지금 강조하려는 거예요? 맞죠? 나와 산 사이가 가깝다는 걸 지금 강조하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그 보기에서 가에서요, 여러분들 나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복잡하게 지금 설명을 해놨잖아요. 이것과 그 다음에 3번째 수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3번 선택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역대껏 없었어요, 사실은. 2018년, 9년까지도 이런 식으로 그 평론과 문학작품을 연결시켜서 이거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문제? 이거는 정말 고차원적인 문제라는 거죠. 가장 어려웠던, 문학에서 지금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보고 있는데 39번 문제. 문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 정도를 하려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적당히 수능 특강을 공부하고 3학년 올라가서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2학년 때 문학을 공부하셨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적당히 그냥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것들을 공부해서 그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그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글을 해석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보를 조합해서 거기에서 의미를 끌어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이게 긴 시간 주면 누구나 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 한 문제 푸는데 30분 주면 누구나 읽어본 다음에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문제 푸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대략 20초에서 30초 정도예요. 근데 그 안에 이 두 개의 정보를 합쳐가지고 답을 뽑아낸다? 이건 1, 2년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3, 4년, 길게 본다면 4, 5년 정도
꾸준하게 글을 읽고 토론을 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거를 상대방과 이야기해보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학생들만이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문학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 새로운 경향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모든 정보를 볼 때요. 단순히 하나의 정보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문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